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리딩 스터디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한 번만 확인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 스터디의 내용들은 항상 정말 많이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건드렸던 게 여기 있는 수동 형태를 건드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동사라고 하는 애는요, 형태라는 애를 세 가지 가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여기에 있었던 수동 형태였어요. 맞죠? 이 수동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건드릴 것은 진행 형태거든요. 진행 형태를 건드린 다음에 파트 1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을 하나만 더 건드려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형태들 잘 이렇게 봐주시고, 이 비동사 뒤에 있는 이 과거분사 애들이 이게 이렇게 주격 보호가 되는 거, 이 덩어리까지 잘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하면, 목적어라고 하는 애의 정의는 스스로를 당하는 애인데, 그 당한다라는 개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당하는 건 가만히 있다 당하는 거지, 그걸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당하는 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릿속에다가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던 그 목적어라는 애 있죠. 그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던 목적어라는 애를 가지고요, 지금 주어로 쓰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던 얘를 가지고 주어로 쓰라고 하면, 이 주어라고 하는 애의 정의는 문장에서의 서술어를 하는 애를 주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그런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요. 저 목적어라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저 당한 애를 가지고 주어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 주어라는 애는 뭔가를 해야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동사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동사라는 애는 결과적으로는 그 어떠한 동작도 없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없는 동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어로 쓰는 거다, 비동사라는 애를 쓰는 거여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목적어라는 애를 주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 비동사라는 애가 필요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동사가 서술어이기 때문에 한 문장 안에는 서술어가 한 개만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저 위에 있었던 서술어였던 애는, 원래 서술어였던 애는 서술어 자리를 비동사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처럼 준동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준동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준동사가 되는 중에서는 과거분사라는 애밖에 없었으니까, 뜻 의미상으로 과거분사랑 가장 알맞았기 때문에 이 과거분사라는 애를 써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성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위성을 설명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따라왔어요.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이제 우리가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랑 같은 형태로 흘러가는 이제 여기 있는 진행 형태라는 애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밑에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이 진행 형태라는 애는 누구를 쓰는 거냐면요, 우선 여기 맨 앞에다가 주어라는 애를 써주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여기다가 주어라는 애들을 써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비동사라고 하는 애 있죠. 얘를 서술어로 써주는 거예요. 아까 수동태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요. 자, 이 비동사라고 하는 애는요, 이제 우리가 이거 파트 5 문제를 풀 때 이미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 비동사라고 하는 애는요, 이형식 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애는요, 뒤에다가 주격 보어라는 것을 데리고 와주는 것이 이 이형식 동사라는 애의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형식 동사라고 하는 애는요, 이형식 동사의 특징 자체가 이 뒤에다가 이렇게 주격 보어라는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이 얘의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다가 주격 보어라는 애를 데리고 와줘야 되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 이 주격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된다. 라는 이런 구조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 애들을 가지고 뭔가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 우리가 벌써 꽤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파트 5 문제를 풀 때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고 이 애들을 통해서 문제풀이에서도 솔직히 많이 쓰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떠한 토익 문제를 풀어보셔도 이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얘네들은 정말로 많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정말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자, 이 뒤에는 비동사가 주격보호를 데리고 오는 이형식 동사로 왔으니까 여기에 뒤에다가는 준동사라는 애를 하나 써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준동사 중에서도요. 여기에 준동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도요. 아까 이 과거분사라는 애를 이용하는 건 수동태였다면요. 요번에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현재분사라는 애가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뜻을 가질 때 이 현재분사라는 애는 품사적으로 놔두고 보면 이 현재분사는 이 현재분사라고 하는 요 애는요. 얘 품사적으로만 놔두고 보면요. 얘는요. 형용사라고요. 형용사. 품사적으로 놔두고 보면은 얘는 형용사이며 이 형용사라는 애가 지금 뭐가 되기를 우리는 지금 기대해 준 거냐면 이 형용사라는 애가 이렇게 준동사가 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형용사가 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격 보호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 이걸 우리는 진행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행 형태라는 애는요, 저거 그냥 쓰임을 위해서, 진짜 저 쓰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문법이에요. 자, 요 애들이요, 요 위로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자, 이 진행 형태라고 하는 애는요, 다른 뜻을 가지는 건 아니고요. 얘는요, 생생하게 표현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걸 진행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얘네들은 생생하게 표현이라는 저 말이 포인트예요. 저 생생하다라는 말 자체가 이 애들의 존재 이유를 모두 설명해주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얘네들은 저 생생함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요. 위에다가 한번 예시를 써볼게요. 자, 저는요, play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이 진행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play라는 동사를 우선 썼어요. 그쵸? 자, 이 play라고 하는 애를요, 저는 지금부터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쓰면요,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얘는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분명히 필요로 하는 동사, 이런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필요로 하는 동사, 이런 애들을 타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타동사라고 하는 애는요, 이 뒤에다가 목적어라는 개념을 데리고 와줘야 하며 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play라는 애 뒤에다가 목적어로는요, violin 이라는 이런 목적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얘네들을 검정색으로 밑줄을 한번 쳐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밑줄 친 여기까지 있죠. 자, 얘를요, 우리는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란 원래 저렇게 뒤에다 뭐 데리고 오는 것까지 체크해 주는 거 그게 원래 동사라는 애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동사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냐면요. 이 동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우린 준동사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줘야 돼요. 준동사라는 애들 중에서도 누구를 만들 거냐면 현재 분사라는 애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다가 타겟팅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준동사 중에서도 현재 분사라는 애를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요. 얘를 그대로 붙여서 당겨서 한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여기에서도 분명히
똑같이 필요할 거라고요. 맞죠? 이거 조금만 여러분들 똑같이 보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놔둬볼게요. 자, 이 동사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원래 되는 거였어요. 맞죠? 그래서 이 동사의 모양을 제가 그대로 동사의 모양을 갖고 왔어요. 동사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온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얘네들은 준동사가 됐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요? ing라는 애를 집어넣어야 그래야지 현재분사라는 애가 되죠. 자, 그럼 이 현재분사라는 애는 지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이 덩어리가 지금부터 하나의 현재분사라는 덩어리에 이게 지금 몇 단어가 된다고요? 이게 한 단어가 된다고요. 이게 한 단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원래 문법이라는 애, 문법을 이용해서 만드는 형용사, 현재분사라는 애의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playing the 여기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제가 잘못 썼네요. 어가 아니라 여기다 더라고 쓸게요. 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렇게 따라오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저 위에 있었던 동사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뜻을 써볼게요. 동사요. 동사는 원래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라는 뜻이었을걸요. 맞죠? 자, 얘 원래 play the violin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 애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똑같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해서 출발하는 것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얘네들은 이렇게 현재 분사라는 애들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라는 의미의 동작을 그 다음 이 뒤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직접 하는 중인이라는 뜻의 한 덩어리의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playing the violin이라는 애는요. 띄어쓰기상으로는요. 세 개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얘는 지금부터 몇 단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얘를 한 단어로만 보실 수 있으면 된다고요. playing the violin이라는 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똑같이 한번 넣어본다면요. 여기 준동사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playing the violin 이라는 긴 한 덩어리에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얘가 지금부터 뭐요? 한 덩어리의 형용사예요. 그쵸? 지금부터 얘가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주격, 보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앞에다가는요. 비동사를 서술어로 써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주어를 I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am을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뭐 과거 시제나 미래 시제를 쓴다면 얘를 will be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was라고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이 서술어라고 하는 애는요. 뭘 담으니까요? 이 서술어라고 하는 애는 시제라는 정보를 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미래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이 비동사는요. 뜻이 뭐뭐와 다라는 뜻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는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는 중인이라는 요 말 있죠. 요 말이요. 그대로 따라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바이올린을 연주하다라는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는 중인이라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다라는 뜻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고요. 그쵸? 이 비동사는 이렇게 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쵸? 자, 그러면요. 얘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라는 의미의 동작을 직접 하는 중2까지가 playing the violin이고요. 맨 마지막에 다라는 말의 역할은 누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누구요? 저기에 있는 비동사가 서술어가 돼서 담당해 주는 거다.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참 별거 없죠? 그쵸? 이게 진행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진행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에요. 참 별거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진행 형태는요, 시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제라고 하는 애는요, 분명히 아까도 제가 여기에다가 이미 체크를 해놨어요. 이쪽에 있다고요. 시제라는 애는 이쪽에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체크하는 건 이미 저기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맞죠? 이미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는 이미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쟤네들은 별로 어렵고 말고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맞죠? 얘네들은 이미 시제라는 관점에서는 누가 어떻게 시제가 되는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저렇게 진행 형태처럼 쓰기 위해서 현재 분사라는 애를 집어 넣는 것 있죠. 저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행 형태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요 위로 올라와서요. 제가 여기에다가 형태라는 애를 쓴 거 이쪽으로 한 번만 다시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 형태에다가 사실 4번이라는 애를 하나를 더 붙일 수 있는데요. 여기 4번 붙이는 거는 뭐 조금 이따가 해보죠. 자, 일반 형태라는 애는요, 요 play라는 애가 뭐가 되는 거였냐면, 얘가 서술어가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자, 요 진행 형태나 수동 형태는요, 이 비동사가 각각 이렇게 서술어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playing이라는 애는요, 아마 이 뒤에다가요, 뭔가 기타 등등등 더 뭔가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요. 이 과거분사라고 하는 애는요, 뒤에 뭘 데리고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주격 보호가 되는 거, 이걸 우리는 수동 형태와 진행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쓴 것 같아서 이거 좀만 다시 쓸게요. 이런 것도 따지면 안 되는데, 그쵸? 얘를 일반 형태, 그리고 얘를 진행 형태, 그리고 얘를 수동 형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형태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반 형태라는 애는 이렇게 하다, 이 진행 형태라는 애도 하다, 이 수동 형태라는 애만 당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 라고 체크를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더 붙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를 진행 수동 형태라고 이야기해요. 이 진행 수동 형태라는 애는 여기에 수동이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근데 요 앞에 진행이라는 개념도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당하다라고 체크를 할 텐데요. B랑 저걸 합해서요. 위에 있는 2번과 3번을 합해서요. 이런 형태로 얘네들을 써주는 거예요. B라는 애를 써주고요. 이 뒤에다가 비동사의 ing가 있었던 being이라는 애를 써줘요. 그 다음 이 뒤에다가 play 드라고 하는 애들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덩어리는요. 요 B라는 애가요. 얘가 동사일 때요. 얘가 동사일 때요. 이 뒤에다가 얘를 주격 보어로 이렇게 데리고 와주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통째로 빨간색으로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에다가 ing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요. 지금 이 덩어리가 지금부터 한 덩어리가 돼서요. 이 덩어리가 한 단어가 될 거예요. 이 덩어리가 지금부터 한 단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단어의 현재 분사라는 형용사가 될 거예요. 자, 원래대로라면 비동사 뒤에 있는 여기 주격보어 played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빙이 이렇게 ing가 붙어버리면서 이 덩어리가 통째로 한 덩어리의 현재 분사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요. 요 앞에 잘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요 B라는 애 있죠? 얘가 서술어인 것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이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뭐니까요? 얘는 형용사라는 품사를 가지며
이 비동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하니까요? 주격 보어라는 애가 있어야 하니까요. 이 형용사가 주격 보어라는 애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 이걸 진행 수동 형태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얘는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건지 옆에다가 하나 써드릴게요. 자, 얘는요. 뭐뭐를 당하는 중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하는 중이 다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누가 있어요? 얘는 당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 당한다라는 것을 찾으시려면요. 이 played라는 애랑 비동사를 여기서도 이 비동사랑 played를 찾으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 이 비동사와 played 과거분사가 없으면요. 그럼 얘네들은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 비동사랑 과거분사가 저렇게 세트로 같이 없으면 쟤네들은 무조건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걔가 어려워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이 애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형태라는 네 가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형태라는 애들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가볼게요. 자, 이 동사라고 하는 애를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이 동사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화살표를 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얘네들은요, 서술어라는 애가 되거나 준동사라는 애가 된다. 두 개가 다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맞죠? 자, 이 동사라고 하는 애는 서술어나 준동사가 다 되는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 번만 가주세요. 자, 원래 동사일 때부터요. 이 동사라는 애는 형태라는 애들을 네 가지로 가지죠. 자, 그러면 저희는 동사일 때부터 형태를 가진다면요. 저 형태라는 애는요. 서술어일 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동사일 때 형태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있었다면 이 동사한테는 형태라는 개념이 여기에 있었다면요. 이 서술어라는 애한테도요. 이 형태라는 개념은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어라는 애도요. 이 형태라는 개념을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에서도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거고요. 이 준동사에서도요. 이 형태라는 개념은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애초에 있었던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한테는요. 이 형태라는 개념이 항상 서술어에도 있는 거고 준동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출발하는 그 어떠한 애들이든 간에 형태라는 개념은 항상 있는 거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간혹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샘플 강의나 이런 거 문제들 보다 보면요. 이런 말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태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떤 동사를 따질 때는 수와 태와 시제를 따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를 갖고 따지는 건요. 수부터 제일 먼저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왜 수태시라는 말을 제가 안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수라는 애를 찾으려면요. 그 주어부터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심플한 명사가 있으면은요. 걔네들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심플한 명사들은. 근데 심플한 명사들 말고요. 만약에 무슨 동명사가 됐거나 이런 애들은요. 수태시를 따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거 따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걔네들은 동명사를 주어로 보는 것부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동명사가 주어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냥 이게 동명사 주어예요라고 얘기하면 아 저도 여러분 마음 편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저도 설명할 게 훨씬 줄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수태시라고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에도 이 애가 주어인지 아닌지를 항상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전제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지 않을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모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제한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문제를 푸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태시라는 말은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예 틀린 얘기라고 보기도 당연히 어렵고 당연히 뭐 맞는 얘기기는 한데요. 그걸 가지고 뭔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쓰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주세요. 그거 갖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이용해 먹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수태시 할 때 태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태라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태라는 개념에서 거기에서 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이요. 저도 한자로 쓸 줄은 모르는데요. 형이라는 말이랑 태라는 말이 한자가 같대요. 그래서 모양 형자, 모양 태자를 써서 형태라는 말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수동 형태에서 형을 빼면 수동태고요. 진행 형태에서 태를 빼면 진행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진행 시제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왜 진행 시제라는 말을 쓸 수도 있으면 진행 형태의 대응적인 수동 형태라는 애 있죠. 쟤도 똑같이 수동 시제라는 말이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동 시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없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진행 시제라는 애들도 원래 없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진행만 시제가 되고 수동은 시제가 안 돼요? 수동만 왜 차별을 해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타당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배운 것에는 뭔가 엄청나게 큰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이거죠. 그쵸?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건 룰이니까 룰대로 흘러갔는데 이 룰에서 뭔가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요.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진짜로 되게 심플하게 되게 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그쵸? 무엇을 잘못했고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태 네 가지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 밑으로 내려서 하나만 더 쓰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진행이라는 애는요, 아주 이렇게 생생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하나 더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진행이라는 애는요, 간혹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진행 형태예요. 진행 형태라는 애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is play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얘가요. will play랑 아주 똑같은 말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얘가 will play랑 완벽하게 동의어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미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무조건 가까운 미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까운 미래로 사용하는 것, 좀만 더 길게 풀었을게요.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요. 얘는 어떤 경우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냐면요.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인 경우에 현재 시제가 여기 is만 된다는 얘기예요. is만. 현재 시제인 경우에 현재 시제인 경우에 뒤에다가 그 현재 시제이자 진행 형태로 썼을 때는 가까운 미래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만약에 was playing이었다. 그럼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is playing 아니면 will play 이런 애들 있죠. 이 애들이 완벽하게 동의어처럼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애들 요거 뭐 지울게요. 요 애들도 같이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하나만 체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쫙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쫙. 완전히 뒤로요. 여기서 여기 형용사 파트도 쭉쭉쭉쭉쭉 넘어가시고요. 쭉쭉쭉쭉쭉 넘어가시면 여기 막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 거 한번 쓱 보면서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쪽수는 27쪽에 있는 이 시제라고 하는 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쪽은 시제예요, 시제. 자, 여기 있는 시제들을 지금부터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있는 시제라는 애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문제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게 진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미 많이 눈으로 보셨으리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제라는 애들을 표현할 때 이제 제일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요. 이 시제라는 걸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무슨 시제를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last week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무슨 시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도 있기도 해요. 그것 또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맞는데요. 그게 항상 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항상 통했으면은 뭐 여기 있는 거 다 쉽게요. 그쵸?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토익할 때 뭐 문제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게요. 그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토익을 어려워했고 영어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미 경험을 좀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걸. 자, 이 애들을 지금부터 한번 그림으로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덮어 쓰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시제라는 애들을 공부할 때는요, 항상 저렇게 수직선을 그려요. 저렇게 수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요,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해요. 수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자,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조금씩 잘라요. 말뚝을 박아주는 거예요. 이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애들이고요. 자, 이 애들 이렇게 하나만 써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현재라는 애가 기준점이에요. 얘를 기준점으로 먼저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을 과거, 얘보다 이후에 있었던 일을 미래라고 이렇게 기준점을 나눠가는 것, 이게 시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중에서도요, 여기에 있는 이 단순 시제라는 애에다가 크게 이렇게 써주세요. 점이라고 써주세요. 이 단순 시제라고 하는 개념은요, 점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만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완료 시제라고 하는 애는요, 색깔도 아예 빨강색으로 바꿔드릴게요.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애는요, 선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점과 선을 나타내는 시제로서 이 시제라는 애들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건데요. 점과 선이라는 개념으로요. 자, 이 점이라고 하는 애를 제가 저기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 점이라고 하는 애는요. 이걸 조금만 더 뜨겁게 한번 해보죠. 점이라고 하는 애는요. 더 두꺼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점, 이렇게 점, 이렇게 점. 이 점들을 나타내는 애들을 단순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애들의 가장 큰 포인트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애들은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기준을 잘라보세요. 이렇게도 여기에다 한번 잘라보시고요.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자르고 나면요. 얘네들은 서로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요.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얘네들한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경계선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단순 시제라고 하는 애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 단순 시제라는 애요. 그러면 이 점이 너무 투박한데요. 자, 여기 점을 조금만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점, 점, 점. 이 점을 나타내는 애들이 이렇게 단순 시제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 단순 시제라고 하는 애들은요, 이렇게 선을 넘나들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잘 보시면 돼요. 자, 얘는요,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는 시제,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행위는 현재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과거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요, 현재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과거에 수지랑 사귀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제가 과거에 수지랑 사귀었었어요. 그럼 저는요, 지금 현재에 있는 수지랑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100%예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수지랑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솔로네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제가 솔로인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안 만나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는 일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건요. 과거 시제로 수지를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에는요. 절대로 수지를 만나는 일은 똑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행위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 요거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만약에 과거에 집을 지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과거에 집을 지었을 수도 있죠, 뭐. 그쵸? 자, 그럼 제가 과거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라는 그 동작은 과거에 했고, 과거 시제로 썼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집을 짓는다라는 동작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수지랑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지금 현재 저는요. 절대로 집을 짓는다라는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집을 짓는다라는 동작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했던 집을 짓는다라는 그 동작의 결과물인 건물 있잖아요. 건물은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당연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애는요, 현재 당연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집이라는 애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개념이 되어서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 애들은 분명히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물이 남아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과거 시제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 현재 시제는요, 시제의 기준점이라고 써놨고요. 자,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행위가 발생한다. 발화 시점에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뭐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시제에 어떤 일이 행위가 일어나면 얘는 그냥 현재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미래 시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미래 시제는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이 말은요, 확정적일 수는 없어요, 항상. 얘네들은 확정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거의 100에 근접했을 때 그때나 뭐 미래 시제라는 애를 쓰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애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요 가능성이라는 애를 나타내기 위해서 영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영어에서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조동사예요. 자, 가능성의 조동사 will라는 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간혹 can이라는 애나 may라는 애 있죠? 이런 애들도요.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거예요. 저런 애들도 미래 시제처럼 보이는 경우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런 가능성의 조동사들을 꼭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요. 원래 조동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원래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강제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조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것과 반대로 강제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조동사가 또 있어요. 강제성의 조동사는 얘는 must 정도나 should 정도가 있는데 이 must나 should 같은 애들은요. 얘네들은 미래 시제랑 상관이 없어요. 이 강제성을 나타내는 이런 애들은요. 미래 시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제성과 가능성이라는 애들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 건 will나 can이나 may 같은 이런 조동사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뭘 나타낸다고요? 가능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나만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왜요? 미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요, 100%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만 그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는요,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경우 가능성이 매우 확정적인 경우. 그래서 여기 가능성이라는 말을 써놨죠. 자, 그럼 얘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꼭 3년 뒤에 수지랑 결혼하고 말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3년 뒤에 수지랑 결혼한다 그랬죠. 자, 그럼 저는 지금 현재는 수지랑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은 수지랑 결혼 안 했죠. 그쵸? 왜요? 아직이요. 미래라는 애는요. 아무리 봐도 현재랑 다 있는 점이 없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얘네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금부터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과거 시제라는 애는요.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으나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으나. 과거에만 일어났었던 일, 걔를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요거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요. 미래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밖에 비가 쏟아져요. 근데 이게 3일 뒤에도 비가 쏟아질 거예요. 그건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도 비가 왔고 3일 뒤에도 비가 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현재라는 애랑 접점이 있잖아요. 현재라는 애랑은 접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현재라는 애랑은 그 어떠한 접점도 없이 미래에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불러드린 요덩어리 있죠? 현재에는 일어나지 않으나 라는 이 기준이요. 시제라는 애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제라는 애를 갖고요. 뭐 지금 일어난다니까 앞으로 간다니까 뭐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눈 가리고 앙하는 것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기준점이 현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났네 안 일어났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는 과정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도 없이 그냥 만약에 얘네들의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시는데 항상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 시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바꿔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완료 시제라는 애들이 있는데 얘는 선을 나타내는 시제라고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자, 제가 이 선을 여기다 한번 표현해 드려 볼까요? 자,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요,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도요, 요번에는 요 빨강색을 가지고요, 한번 선을 쭉 길게 그려볼까요? 자, 우선요, 그냥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더 편하시게 선을 하나 더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선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선이라는 애들 이렇게 밑으로 데리고 내려올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선도 일로 데리고 내려오고요. 이 선도 일로, 이 선도 이렇게 밑으로 데리고 내려올게요. 자, 우선 이 애들은 여기다 잠깐 이렇게 놔둘게요.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아까 기준점으로 우리가 집어놨던 여기가 과거였으면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라는 점이 있죠. 자, 이런 점들이 있을 때요. 이 애들은요. 그냥 이것도 선도 다시 그릴게요. 뭐 이걸 그냥 다시 그릴걸.
자, 이렇게 있으면요. 요 애들이요. 어떤 일들을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과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끌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끝나게 여기 옛날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선이라는 개념이 있는 애들 얘네들이 선을 나타내는 CG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도요 똑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을 제가 똑같이 그렸어요. 자, 여기 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똑같이 여기다 당겨왔어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선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당겨왔고요. 자, 얘네들은요 지금 여기다가도 선이라는 개념을 뭐 하나만 똑같이 더 그린다라고 치면요 얘네들은요 지금 위에서는 못했던 일들을 해요. 얘네들은요 이 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건너뛰고 이 선이라는 개념을 건너뛰고 이 선이라는 개념을 건너뛰어가는 것들이 지금 얘네들한테는 모두 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쵸? 아까 위에 있는 애랑은 조금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능하게 됐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두 개의 점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요점과, 아니면 요점이요, 서로 이어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것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해요. 이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이렇게 건너뛰면서요. 더 옛날부터 이렇게 동작이 지속된다. 혹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동작이 지속된다. 아니면 현재부터 미래까지 동작이 지속된다. 라고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과거 시제랑 여기 좀 중요하게 체크해 주세요. 과거 시제랑 비교할 때 현재까지의 지속성 및 연관성을 포함한다. 그냥 단순 미래 시제와 위에 있었던 미래 시제와 비교할 때 현재와의 연관성을 포함시킨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미래라는 개념과 요 애를 비교한다면 요 점이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요 과거라는 요 점과 요 선을 한번 비교하면 얘도 요 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중요하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재라는 기준점에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를 적극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기준점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과거인지 과거 관련지 현재 관련지 미래 관련지 미래인지 얘네들을 판단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거죠. 자, 다음 스터디 때요. 제가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요. 여기에다가요. 이제 각각의 형태라는 애들을 입히는 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형태라는 것을 입히는 건요, 아예 다른 데에다가 제가 쫙 한번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 장 말고요. 그래서 요 장을 깔끔하게 한 번 더 정리하는 날들을 다음 스터디 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요 내용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생하셨습니다.